8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8개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막상 8개가 뭐냐고 물으면 또 대답이 궁해져요. 8개는 글자 그대로 8개 개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우리 실생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하느냐, 이제 그런 필연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당위성이라고 할까, 그런 걸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대답할지 막막해질 거야. 8개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어떤 공부를 했냐면 숫자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숫자. 근데 그 숫자하고 8개는 달라요. 숫자는 1에서 10까지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속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주로 5행에 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숫자. 그래서 1하고 6은 수요, 2하고 7은 화요, 이제 그런 식으로 5행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숫자에는 5행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형상을 갖다가 나타내는 글자도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용납도를 통하면은 그거는 사람의 의식 또는 성격, 그걸 나타내는 그 용도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 숫자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늘에서는, 하늘에서 보는 것은 복희 8개도는 하늘에서 본 거예요. 문학 8개는 땅에서 본 거고, 나중에 배우는 용납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거거든요. 그럼 하늘에서 본 거는 전부 다 뭘 가르쳤느냐면 형상에 관한 걸 일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일관점 그러잖아요. 복희도는 이제 일관점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놓고 1 그래요. 문학도는 1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감수. 그 용감도는 중심으로 들어가요. 같은 1인데도 불구하고 복희도에서는 1을 갖다가 건천, 하늘이라고 했고 문학도에서는 물이라고 봤어요. 같은 1인데. 그리고 용감도에서는 중심으로 봤어요. 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걔 상이 없다는 거죠. 용감도는. 저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중심에는 본래 상이라는 게 없어요. 8개라고 하는 것은 8방으로 나눠진 상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8방을 가리켰으니까 중심에는 상이 없어요. 중심에 상이 붙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중심은 내면의 세계인데 바깥에서 내면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건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반드시 8개밖에 없어요. 이제 작게 말하자면 사상이고, 그게 음양으로 벌어진 게 8상이고, 그 8상을 일컬어서 이제 8개라고 부르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1에서 10까지가 10개가 있지만은 상을 나타내는 숫자로는 8개밖에 없는 거예요. 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1, 6, 2, 7, 3, 8번 이제 그러한 5행과 연관된 숫자를 공부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오늘 공부할 그 복희 8개, 이것은 5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 그러면 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1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늘이다, 그렇게 봐야 되죠. 도대체 하늘로 보는 거하고 물로 보는 거하고, 나중에 이제 용답도에는 1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중심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그 차이가 뭐냐, 이제 그걸 이해할 적에 비로소 숫자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인 거는 숫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다 들어있는데 그걸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숫자만 가지고 모든 사물을 다 이해한다는 게, 물론 그렇게 돼요. 나중에 가면 다 그렇게 돼요. 나중에 가면은 숫자마저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그냥 느낌과 깨달음, 그걸로 그냥 다 통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도구를 일컬어서 천문사십자라고 부른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하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1에서 10까지 숫자였어요.
그럼 복귀 8개는 뭘 가르쳤느냐면은 요건 기본이라 했잖아요. 조금 아까. 그 기본을 통해서 뭐냐면 부처적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산물, 경물치제예요. 경물치제.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격, 물.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자격이니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격, 물질에 들어있는 격. 격은 모양을 말한 거예요. 그 모양을 통해서 치지, 이를 치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도달하냐면 지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물질이나 산물 속에 들어있는 그 모양을 통해서 알매 도달한다는 게 경물치제예요. 우리 조상들이 계속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어떤 사물을 딱 보고서 궁극적으로 그 사물이 만들어지게 된 그 궁극적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나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를 갖다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합한 거죠. 이게 뭡니까? 발음 그대로 하면은 시구 들어간다. 얼시구 들어간다 그러죠. 얼루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합하면 알지자잖아요. 안다는 게 결국은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시구를 가르친 거예요. 그 시자는 뭐냐면 화살이잖아요. 이게 화살 시자예요. 화살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건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한 상태냐면 옆으로 누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누워있느냐면 요 위에 누워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시구를 갖다 인대구라고도 불러요. 인대구. 이렇게. 큰 대자 위에 사람이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큰 대자는 음량이 합한 거예요. 원래가. 음량이 합한 위에서 사람이 편하게 누워있어요. 누워있고 거기에 보니까 또 입구자가 붙어있어요. 입구자는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입을 왜 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 입을 이렇게 써. 입구자로. 왜 그렇게 써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보거든요. 입을 왜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 입이 하는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음식물에 들어가요. 들어가기만 하냐면 그렇지가 않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형상 있는 것들 들어가요. 나오는 거는 무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예요? 유형이 들어가서 무형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 기능하는 곳이 동서남북이란 얘기예요. 요걸 갖다 우리는 방이라고 불러요. 원방과 같이 방인데 방은 땅을 같아요. 땅은 뭘 우리한테 주느냐 하면은 유형, 형상을 줘요. 물질을 줘요. 그래서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원이 나와야 돼요. 무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과 방이 합하는 그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미음하고 같이 써요. 원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 르자가 들어가면은 즉 리을자가 들어가면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부드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에 생긴 원리나 또 한자의 원리나 그 뜻을 알고 보면 다 통해버립니다. 자, 시구 들어간다. 시구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나온 근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알미라는 거예요. 즉 지식도 되고 지혜도 되고 그래요. 전 시간에 제가 지식과 지혜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렸거든요.
사람들은 왕왕 그래요. 지식은 필요 없다 그래요. 특히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논쟁하다가 막히잖아요. 아, 성령 받으면 그만이래요. 그까지 인간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럼 저희들은 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뭐하러 공부를 해 그러면요? 지식이 필요 없는데. 그렇잖아요. 필요 있으니까 분명히 저희들도 공부했는데 막히면 그래. 다 필요 없대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에 말씀드릴 적에 달빛이라 그랬어요. 지혜는 태양이라 했어요. 본래 있는 건 지혜예요. 또 본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본래 있는 걸 내가 발견해가지고 내가 발견했으면 나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전달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얼마든지 지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지식으로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경물치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경물치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물치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먼저 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상. 아까 1에서 10까지 숫자가 10개가 있다 그랬는데 1, 6수, 뭐 이치라 그런 오행을 통해서는 상을 못 봐요. 그거는 그냥 물의 성질 있잖아요. 또 화의 성질 그런 것만 이야기한 거지 상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8개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은 물상 있잖아요. 어떤 물질이 이렇게 생긴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근원적인 의미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숫자잖아요. 하도는 점이라 그랬죠. 무슨 점이요? 흑점, 백점 그래요. 점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잘못됐대. 그 왜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게 점이네. 검은 점, 흑점, 백점 맞자기 요거는 아니고 요게 맞대. 그렇죠. 제대로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나 똑같아요. 요거는 왜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냐? 요거는 점칠점자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왜 다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자, 요거는 거머륵자하고 이렇게 썼어요 지금요. 왜 이렇게 썼는지 아세요? 요거는 원래 무슨 점자인지 그 우편도 찾아보지 않았을까 분명히. 요거는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게 점칠감은 전부 다 이렇게 쓰죠. 점 이렇게 써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요 자를 보면은 점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요. 이게 본래 점칠 점자 이전에 뭐냐면은 차지할 점자예요. 차지할 점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하고 싸워서 그 남의 땅을 뺏었어요. 그 점유하다, 점령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이 점자를 쓴 거예요. 차지할 점자예요. 그럼 점친다는 얘기가 뭐죠? 뻔하잖아요. 내가 차지하려고 한 거야. 점친다는 얘기는 뭔가 차지하려고 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검을 흑자를 썼느냐? 대개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친다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적에 말이죠, 뭔가 난관에 부닥쳐요. 그럴 적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요. 그건 조언을 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점은 뭐냐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어떤 신비한 힘이 있잖아요. 그걸 신이라고 해도 좋고, 그 존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점의 원조가 하도하고 낙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음양, 흑백, 음양의 이치를 갖다가 내가 그 힘의 이치를 알아서 그 힘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점치는 그 원래 그 의미였어요. 그 점을 친다는 것은 그렇게 음과 양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인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본래 있는 대자연의 힘이 음과 양인데, 음기양인데 그 음하고 양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점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점을 잘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점은 어떻게 나타나냐? 점을 쳤거든요. 그럼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이걸로 나타나고, 점수잖아요. 하나는 이걸로 나타나요. 수로 나타나고 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둘 다 점수, 점계 많이 들어본 용어잖아요. 그 조그맣게 말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수에 관한 공부를 한 거고, 지금부터는 뭐냐, 괴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괴는 뭐냐면은 점수하고 점계의 차이점은, 점은 그 무형의 세계를 얘기한 거고, 괴는 뭐냐면 유형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게 점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무형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유형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근데 공통점은 점이라는 거예요. 점수나 점괘나 공통점이 점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점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미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무지한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지옥을 갖다가 우리는 점치는 책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요. 틀린 얘기는 안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그 부족하다고 할까? 지금 그 지역에서 좀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에 관한 게 부족해요. 좀 더 개사 있잖아요. 개에 관한 것 설명만 돼 있지 수에 관한 설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반쪽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8개에 관한 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8개는 8개의 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8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좌우로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나눠진 걸 갖다가 점친다는 것이, 나눠진 걸 가지고서 점친다는 게 원래 8개의 의미예요. 그 나눠졌다는 게 뭐예요? 8개로 나눠지는 건 반드시 8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이게 8팔자도 되지만은 본래는 나눌 팔자예요. 나눈다. 팔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수박을 자를 적에 칼질을 갖다 3번 한다 했죠. 이렇게 3번. 그러니까 요거는 무형이에요. 그 칼질은 형상이 없는 거잖아. 무형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삼신이다. 근데 나타나는 형상은 8개더라. 3이라는 숫자는 1에서 5의 중수죠. 요거는 6에서 10의 중심수고, 즉 요거는 생수의 중심수고 요거는 성수의 중심수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 8은 결국은 생성의 중심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생은 형상이 없어요. 원래 성은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는 결국은 뭐냐, 삼신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삼신은 원래 신이니까 형상이 없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거라. 있는데 맨날 무형으로 있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신은 반드시 언젠가는 형상을 뒤집어 쓰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육신을 쓰고 나온지 아세요? 우리 본질은 형상이 없어요, 원래는. 왜?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근데 왜 육신을 쓰고 나왔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상이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무형으로 있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돼요? 맨날 무형인 무형으로만 있어봐요. 100년, 1000년 가도 무형으로만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증거를 해?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와야 그래? 반드시 유형을 뒤집어 쓰고 나와야만이 아 옛날에 뭐가 있었구나. 그 증거가 되잖아. 즉 나는 왜 이 세상에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나를 증거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걸 그 기독교식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만물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왜 이 육신을 쓰고 나왔느냐? 나를 나타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내 실체 있잖아요. 그것과 보이는 실체하고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게 본성 회복이에요. 내 본성을 찾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태어났느냐 하면은 본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통공학이고 본성광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공부하는 거 누굴 위해서 공부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팔계라고 하는 것은 삼신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형상으로 나타낸 결과물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팔계가 뭔지 정확하게 그 정리를 갖다 규정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그 어떤 그 개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8개가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인지 자르면 3번밖에 못 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3번 자르면 조각은 8조각으로 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형상이 있는 것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이제 드러냈다 그러면 8조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팔을. 한자로는 아까 이렇게 나눌 팔자를 했는데 아라비 숫자는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써요? 이거잖아, 이거. 동그라미가 2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서로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희도 보면은 그게 8팔자예요, 복희도가. 볼까요? 일권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본제. 이거는 1, 2, 3, 4, 5, 6, 7, 8. 이거는 입에서 달달달 나와야 돼요. 조금 아까 이게 8팔자라고 한 것 같다 덤포에들 이렇게 쓴 건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5, 6, 7, 8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8팔자 이제 아라비아 숫자 8 되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 왜 8을 갖다 그렇게 썼느냐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가. 여기서 나온 거지, 역을 떠나서는 본래 문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태극의 모양이에요. 태극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가 1, 2, 3, 4하고 5, 6, 7, 8 하면 이렇게 돌아야 돼. 여기 5, 6, 7, 8 하면은 이렇게 갖고 그냥 이렇게 돌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평면을 말한 거야. 평면. 근데 이거 1, 2, 3, 4에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올라가고 그렇게 입체가 되어버려요. 이러한 그 씨앗 중에서도 이러한 모양을 가진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씨앗 중에서도. 그게 무궁화 씨예요. 무궁화 씨 한번 보세요.
이 문양 그대로예요. 나는 그 무궁화 책을 냈잖아요. 1990년도. 희한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우리 조상들이 그 나라 것처럼 선망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치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4하고 5가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요게 동북방이고 그렇잖아요. 요거는 서남방이잖아요. 동서 남북 이렇게 볼 적에 그럼 요 방향이 뭐냐면 하늘 끝이고 요거는 하늘 끝이죠. 하늘은 여기서 시작했어요. 좀 이렇게 해가지고 4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5는요? 땅의 머리죠. 그러니까 그 하늘 끝과 땅의 머리가 교차하는 곳이 4,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을 위주로 할 적에 4와 5는 뭐냐면은 교차하는 곳이에요. 교차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행에서는 4 그러면 금이라 그랬잖아요. 5 하면 토라 그랬어.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4 하면은 하늘 끝이다. 그렇게 보세요. 5 하면은 땅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1 하면 뭐냐면 그건 하늘 그 자체를 가리킨 거예요. 그럼 땅을 갖다가 숫자로 말해라 하면 그 8입니다. 그럼 땅이 8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조각이 다 모였다는 얘기야. 조각에 그 모든 사물이 끝까지 다 벌어진 거 이렇게.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이 벌어진 게 6개야 지금. 사실은 8개죠. 조각은 6개인데 조각은 8개인데 진짜 8개인데 왜 6개로 됐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벌어지면 2조각이죠. 조각은 반드시 2조각밖에 없어. 이렇게 하늘에서 벌어지고 땅에서 2조각. 그래서 사람도 2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개만 쓴 거지 원래는 8조각이지. 이거는 양효는 뭐냐 벌어지지 않은 거죠. 이 8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음효하고 양효하고 두 가지 사놨죠. 맨 처음 기초는 이거거든요. 그럼 요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냥 텅 빈 무국이 있었죠. 그냥 허공이죠.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형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음과 양이 들서지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걸 태극이라고 불러요. 무국이고 태극이고.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그 음과 양이 형상 이렇게 벌어진 것이 이제 음과 양이죠, 이렇게. 근데 음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양을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에 대한 답도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주장하는 이론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 여성의 생식기래 이렇게 갈라졌대요. 난 잘 모르겠어. 갈라진 뭐한지. 근데 이건 남성의 생식기래요. 그럴듯하죠. 맞아요. 맞는데 그 이전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성이나 남성의 생식기를 두고 한 것은 드러난 결과물을 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상태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박을 이렇게 가로지게 이미 답이 나왔는데 수박을 한 통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갈라요. 가른 게 이거야. 그럼 가르니까 조각이 나잖아요. 이게 조각이에요. 그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이잖아요. 이렇게 선은 원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이어지게 만든 거고 이거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양이고 이걸 음이라고 한 거예요.
또 이 형상을 보면은 끊어졌어요. 속에 비었잖아요. 이거는 충만돼 있어요. 이렇게. 자, 하늘과 땅을 놓고 볼 적에 생각들을 잘해야 돼요. 하늘과 땅을 놓고 볼 적에 하늘이 비었나요? 땅이 비었나요? 네? 근데 왜 속삭여? 좀 크게 말해. 그런 거 이따 이제 밤에 하는 거야, 배경머리에서. 그 형상적으로 보면 하늘이 비었다라지 땅이 비었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과 양을 놓고 막 볼 때는 이게 땅이잖아, 지금요. 요거 땅이고 이걸 하늘이라는 거예요. 요게 뭐 이게 이거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했잖아, 지금. 빈 것은 땅이야, 지금 이게. 하늘은 꽉 찬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미리 가죠. 자, 하늘은 꽉 찬 거고, 이거는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말했을까요? 아닐까요? 형상하고는 무관하겠죠. 형상을 기준으로 했다면 거꾸로 말해야 돼, 이렇게. 그럼 뭘 기준으로 했을까요? 무형이겠지, 당연히. 무형인데 그것은 기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기. 자, 기. 지금 이런 물질이 있거든요. 전부 다 물질이야. 이 속에 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물질이 어디 물질에 있는 기, 여기에도 기가 있지만은 지금 여기 텅 빈 공간이 더 넓어요, 지금. 자, 당장 여기서도 그래요. 근데 이 텅 빈 공간 속에 형상은 없지만은 기가 충만하잖아요. 그렇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기가 이렇게 응결돼 가지고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매체가 뭐냐면은 물이었거든요. 뭐든지 어떤 그 물질이건 간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로 만들어져요. 물. 그럼 그 물의 반대는 불이잖아요. 그럼 물질을 없애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물질을 만드는 거는 물이죠. 물질을 없애버리는 거는. 그건 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도는, 이건 독기도지만 문학도는 1에서 출발한 거예요. 물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물질을 맨 처음에 만든 것은 물이기 때문에 아까 일감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없애는 것은 뭐냐면 불이기 때문에 불이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께는 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을 갖다 물로 했으니까 그 마지막은 저기 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왜 숫자를 갖다가 독기도에는 물을 갖다 1이라고 하고 불을 갖다가 2라고 했는데 이칠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불하고 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이제 문학도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금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지축이 틀어져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축이 틀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물질의 변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수는 뭐냐면 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올 거고, 오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과 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을 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사상이고, 그 다음에 사상이 음양으로 벌어진 게 8개였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음과 양인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텅 비었다, 그 얘기예요. 양은 꽉 찼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물질을 가진 게 아니라 물질 속에 들어있는 기를 가지고 논한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텅 비니까 뭐가 들락날락하냐면은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근데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기가 꽉 차버렸어, 이렇게.
기가 꽉 차버린 것 같다 숫자로 말하면 흩어지지 않았잖아요. 숫자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흩어지지 않은 것. 일이지. 그게 일이죠. 일은 통일을 가리키는 게 그래. 그 다음에 갈라진 거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지만은 요거는 이제 내가 지금 자그맣게 써본다고. 요거는 상징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한글로 처음으로 그런 거예요. 한글로 처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8개까지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8권지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통일된 거, 애초에 갈라지지 않은 순수한 상태죠. 1시간 전에 그랬는데 5시 예식이라고 했는데 그거 모르는 거. 그럼 2, 3, 4 이렇게 갈수록 뭐냐면은 점점 더 갈라진 거죠. 뭐가? 기가 갈라진 거예요. 기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가 가장 약한 상태고 기가 가장 강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기가 가장 약해진 상태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이 형성이 됐다 하면은 차가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죠. 차가워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 물에서 물질이 나왔다고 하냐면 차가워지니까 그래요. 차가운 거니까. 차가운 것은 뭐냐면 모이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차가운 것은 모이게 됐잖아요. 모이니까 뭐냐면 그걸 응결이라 그래요. 응결되니까 뭔가 남는 거지. 아무리 그 단단하게 뭉쳐있던 것도 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뜨거워지니까 흩어지지. 흩어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수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장 맑은 거, 가장 맑고 가장 밝은 상징이겠지. 이거는 가장 어둡고 차갑고 탁한 상징이겠죠. 그래서 이걸 맨 위에다 배치를 하고 이거는 맨 밑에다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음이라고 했고 이거 양이라고 했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다, 비었다. 그건 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반대 대조적인 면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건을 여기다 배치하고 권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배치했지만은 용담터에 가면 이게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 그거는 어떤 경우를 가리켰을까요? 권이 일로 오고 권이 일로 내려갔어요. 즉 하늘이 밑으로 오고 땅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기는 하늘이 위고 땅이 밑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형상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늘은 위에 있으니까 위에다 배치하고 땅은 밑에 있으니까 밑에다 배치하고 그럼 이제 3하고 6은 중심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요거는 상하고 이렇게 상하로 된 거고 요거는 동서로 된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늘은 맨 위에는 하늘이고 맨 밑에는 땅이다. 그게 이제 1권점 8권지죠. 그럼 이거는 동서죠. 좌우. 동방에선 태양이 불덩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배치했어. 그래서 요거는 불이거든요. 서방에는 뭐냐면은 달이죠. 달은 물을 주관하는 거 원래.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이제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요거는 일월 그런 거예요. 천지 일월. 그러니까 복희 8개는 뭐냐면은 천지하고 일월을 갖다가 기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8개로 되어 있지만은 그 8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천지하고 일월이 기본을 이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부석장이 X자죠 이게. X. 요거 천지는 뭐냐면은 수발가리 쪽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하로. 그게 천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 가는 거지. 땅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뭐예요? 그거는 인간의 관점이겠죠, 이제. 한 번은 하늘, 한 번은 땅 했으니까 한 번은 사람인데, 이거는 하나, 둘, 선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근데 인간에서는 이렇게 X자로 두 개의 선이 생겨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아들, 딸이죠. 하늘도 하나고 땅도 하나야.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 땅도 하나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음양이 하늘과 땅이 뭉친 거거든. 그 양이 뭉친 것은 아들이고 음이 뭉친 것은 딸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팔계를 볼 적에도 건하고 건은 본래 천축에서 나왔구나. 그 다음에 간녀는 지축이구나. 그 다음에 진선하고 간패는 뭐냐면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색다른 학설이에요, 지금. 그럼 전번에 요거는 이제 사람이 강락으로 말하자면 동맥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요 독자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인맥이라 그랬죠. 동맥은 뒤로 흘러요, 앞으로 흘러요? 그렇죠, 뒤로 흘러요. 왜 뒤로 흘러요? 양은 뒤에 있는 건가요? 양은 음하고 양을 놓고 볼때 음은 어두운 곳에 있는 거고 양은 밝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앞하고 뒤를 말할 적에 어디가 더 밝다고 해야 돼요? 앞이라 그러지. 앞이 더 밝다 그러지. 뒤를 누가 밝다고 그래. 뒤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둡다 그러지 않나. 근데 왜 뒤쪽으로 양이 흐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죽은 그 시체를 보면은 물에 빠진 죽은 시체 보면은 남자는 꼭 엎드려 있어. 여자는 발랑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깨부리도 똑같아요. 때려잡아봐. 그 순놈은 이렇게 하고 죽어. 그게 철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누구 죽여봐. 잘 모르면 죽여봐지. 양은 음을 찾아가야 되잖아. 음은 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밝은 곳인데 밝은 곳에 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은 양끼리 치우치잖아. 음은 어두운 곳에 음이 있으면 음끼리 치잖아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면 어두운 곳은 차가운 곳은 양이 가고 밝은 곳은 음이 찾아주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맥. 이 임자가 무슨 임자예요? 맡길 임. 맡았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독촉한다 할 적에 이 독자를 써요. 이거는 맡긴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독려하는 거예요. 독려.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 그러니까 여기는 인맥이 흐르고, 이 뒤쪽은 동맥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맥은 땅이잖아요. 동맥은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인맥이 흐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정신적인 질환,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인맥에서 많이 나올까요? 이 동맥에서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동맥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데 잘못 맞아갖고 정신적인 그 장애 있잖아요. 그런 장애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배를 먹고서 뇌가 이상해졌다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이 척추뼈가 척추뼈에서 그 문제가 생겨요. 왜? 그 양이 흐르니까. 그게 이치예요. 그러면 소화 안 되고 하는 것은 등에서 고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이잖아, 소화시키는 거냐? 그건 전부 다 인맥에서 고장난 것이 대부분이 거기서 왔다고 보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 원리만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질환을 고치려면은 여기보다도 등짝을 갖다가 잘 만져줘야 돼요. 그 부항을 뜨더라도 여기서 뜨는 것과 여기다 뜨는 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대강이 큰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맥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경락으로 말하잖아요. 한번 전판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거는 뭐라 그랬죠? 태. 요거는 일 하면서 일건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건이 무슨 건자라 했죠? 말을 건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십자가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위에 십자가, 밑에 십자가. 요건 북십자, 요건 남십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태양이 들어갔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 옆에 요게 들어갔어요. 요것도 글자라 그러죠. 네? 걸? 걸자 맞아. 무슨 걸자? 걸자 맞아요. 무슨 걸자? 구걸할 걸자, 빌 걸자 이렇게. 그래서 그 걸식한다 그러죠. 그때 이 걸자를 써요. 그러니까 태양이 걸식하는 거야 지금. 빌고 있어. 왜 비냐면 물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의미 없어가지고. 왜냐면 순양만 있잖아 지금. 의미 없으니까 제발 짝을 보내달라고 비는 거야 지금. 그 상태를 건이라고 했고 그게 말랐다는 거예요. 그걸 형상으로 말한 게 천이죠. 그 건은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고 하늘의 그 속성을 갖다가 얘기한 게 말랐다고 얘기해요. 말랐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삐쩍 마른 걸 가리킨 게 아니고 음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반대가 이건데 요거는 팔 곤지 이렇게 써요. 땅이죠. 땅은 뭐냐면은 10하고 1 토자니까 10하고 1을 갖다가 이렇게 써. 요거 요게 야자라 그랬죠. 야 옛날에 조금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한 번은 안 배우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야자라 했죠? 이끼야. 이어준다는 얘기죠. 이것과 저것을 이어준다.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10하고 1을 갖다가 이어주는 것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 왜 생겼느냐? 땅의 본분은 뭐냐면은 신무극하고 일택을 갖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 땅이라는 것이. 그럼 뭐가 돼요? 10과 1을 이어주면 뭐가 나와요? 숫자로. 그렇죠. 11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11이 몇 개가 나오냐면 5개가 있어요. 11은 본래. 1에서 10까지 합하면 55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11이 5개 나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걸 요 5를 환극이라고 불러요. 즉 환극이 온전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땅이 하는 역할이에요. 본래가. 무극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본래. 무극은 그걸 10이라 해요. 신무극. 그 다음에 태극은 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태극이라 해요.
하늘의 10, 땅의 1 합하면 11이죠. 그게 인간이야 이제. 근데 그 5개 있으니까 오황극이라고 그러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따곤자죠. 따곤 따지 이제 땅지라고 안 하죠. 이제 따지라고 그래요. 그게 이상하잖아. 부르기는 맨날 땅이라고 해놓고 쓸 때는 따지래. 그거 한번 따져야 될 얘기 아닙니까? 땅곤이라고 써놓고 따곤이래. 동그라미는 꼭 빼버려. 왜 그래요? 붙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불교에서 흡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쓰기는 이렇게 써놔. 시방이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시방이래. 비읍자 하나 더 붙이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야.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불교는 모든 걸 다 없애는 거네. 그러니까 비읍자도 없앤 거래요. 글쎄 이건 근데 왜 땅을 땅이라고 안 하고 따라고 하느냐면은 따로 떨어진 거예요. 땅이라는 놈은 본래 어디서 떨어진 거죠? 태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하늘 그러면은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서 떨어졌느냐?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허공에서 뚝 떨어졌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근본은 태양하고 달이에요. 그럼 사람은 내 몸뚱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허공에서 뚝 떨어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디서 떨어졌느냐? 그럼 정자에서 떨어질 거예요. 아버지 정자. 정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난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자보다도 난자가 몇 배가 크다 그랬죠? 전 시간에? 5배. 5배요. 그게 왜 오행이 나왔느냐는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5배. 왜냐하면 중심에서 중심이 있고 벌어지면 사방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합하면 5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갇힐 수 있는 거는 중심은 사방 이렇게 만들어 있지만 그러나 사방에서 보면 사방이 또 갇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라는 숫자는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닫혔다. 닫은 거잖아요, 이제. 뭘 닫았느냐면 8개를 닫아놓은 거예요. 사의 개념이 이 세상에는 모든 벌어진 형상을 갖다 다 담아놓은 게 사람 말이에요. 담아놓으니까 뭐냐면은 죽은 거야, 그는. 닫힌 상태에서 보면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죽을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땅곤이 아니라 따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태양에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따곤이다. 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난 그걸 몰라요.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팔곤지. 그럼 일관천 팔곤지. 근데 군을 왜 이렇게 썼느냐? 요거는 신문국하고 일택이랬죠? 요거는 이어졌고, 요거는 뭐예요? 납신자잖아요? 납신자는 이제 전번에 나비라 했죠, 잔나비. 요거는 뭐냐면은, 자축인묘, 자오, 미, 신. 요 정도 해당되죠, 이렇게? 그럼 그건 서방이에요. 서방. 하루를 치자면 오후죠. 이제 양기가 서서히 다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데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10을 갖다가
긋는 거야, 이렇게. 10일 갖다가. 그래서 신하면은, 양기를 갖다 이렇게 걷어들여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후에는 왜 그늘이 지느냐, 어둠이 왜 오느냐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따뜻한 상태로 그냥 두지. 그걸 왜 이렇게 가둬갖고 춥게 만들어요?